안녕하세요. 벌써 뭐 3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네요. 오늘 조금 일찍 하게 되었고, 어,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간을 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다음 주는 뭐 3시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은 토요일은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주말 내용의 영상을 올렸어요. 어제 주로 이야기한 것이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제가 오늘 어, 글을 하나 올렸는 거를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뭐 오토로 이렇게 제가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어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올렸던 영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을 끝까지 모두 들어보셨는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허재백의 영상 하나를 3분, 5분 정도 들어보니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이 말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줌을 시작하면 몇 분간은 인사적 스몰톡과 같은 스몰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본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마치 대학 과정이 2년제, 4년제인데 첫 수업을 5분 듣고 강의장을 나가버린 뒤 다 알겠다, 들을 필요 없다, 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실제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판단해야 할 핵심 내용은 법정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고만고만한 수준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방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인 중 한 명으로 퇴정 명령을 받은 뒤에도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법정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음을 내며 쓸모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정종욱이 올린 글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게 제가 인용을 한 내용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올렸어요. 블록체인 경제 이 책 그 안에가 썼고 남편 최영규를 저자로 올렸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이 이것입니까? 방문 판매법 위반을 주장했다면 판매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주장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9시 29분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 경제라는 책을 여기에 보면은 저자가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은 정희연, 최영규 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통상은 저자가 있고 뭐 공동 저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냥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썼는지가 기본적으로 누가 메인이고 누가 서브인지 보조적으로 또는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경제라는 책이 이 내용이 이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멍청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책대로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최영규 박사가 구현하려 했던 블록체인 경제는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업의 메인이었었어요. 이번 사태는 경험과 기술이 전무했고, 컨텐츠를 공급할 인력과 자본이 없었던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운영사로 치고 들어오면서 빚어졌습니다. 판사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뭔 놈의 개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뭐 하다 하다 안 되기 이제는 뭐 어디 아프면 연락하세요. 폐암, 유방암, 목, 어깨, 불임증.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상황이 우리가 어 아까 뭐 대학교 뭐 정규 과정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그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처럼 가르친 만큼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왜 모였어요? 대학교라는 거는 사회생활, 생계를 위한 생업을 직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생계를 위한 인커밍을 만드는 수입을 만드는 어떠한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실제로 저는 예전에 뭐 군 이야기 나오고 직장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뭐 저도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한 7년? 만 7년 정도 과장까지 그 당시 그 모니터 개발이라는 쪽에 과장까지 그 1년을 생활을 하고 어, 그 회사의 일을 그 용역 형태로 제 업무를 떼서 나와서 그 이후로 그 프리랜서로 한 25, 6년, 6, 7년 정도를 일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한 게 학교 생활은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돈을 받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학창 시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저는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등록금으로 치자면은 뭐 저희 학교도 그래도 국립대학이고 해서 뭐 C급 정도 장학금 받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를 내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돌이켜 보면은 제가 휴강을 하는 날이 좀 있으면은 그냥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가 배워서 사회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그대로 사용을 하느냐 못해요.
그냥 베이직, 최소한의 이러한 업무를 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도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투자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재에 대한 이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기여도를 그 생각을 하면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한 모델을 자기가 개발을 완료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최소 3년,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자기 혼자서 해당 신규 개발되는 모델을 하나를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근데 오늘 제가 올렸던 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3분, 5분을 듣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수업에 3분, 5분을 듣다가 강의장을 뛰쳐나간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듣지를 않고 뭘 했느냐? 밖에 나가가지고 시위하고 돌아다녔어요. 지들끼리 그냥 시위하는 것들끼리 그런 이야기만 하고 보냈다라고 또 비유적으로 좀 극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스스로들이 밖에서 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매체든 머티리얼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데 자료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일을 했느냐,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그 레품 가격도 뭐 법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시작 시점 기준으로 해서 만 4년 정도가 흘렀어요. 거의 만 4년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점 이전으로 가면은 공부를 했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만 4년이 이미 지났어요. 뭘 했느냐? 처음에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해서 용어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이 어떨 거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이제 채워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왔죠.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책 변경 예고라는 게 어, 6월, 그러니까 22년 6월 전후해서 나왔던 그 변경 내용을 보고서 현재의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내고 나서 한참 후에, 뭐 한두 달 후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KOK 플레이 그 CS 센터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 당시가 이미 플랫폼 가격이 한 1달러라고 했을 때 7분의 1로 떨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본 게 있어요. 그게 시발점이었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기를 저는 3년 7개월, 8개월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점을 그리고 이 뭐 공부를 한다거나
정녕 알아야 될 내용을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범죄에 가깝다. 어느 시점에는 이거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그 이후로 줄기차게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한 일을, 시간을 정말 그렇게 보내온 거지요. 그러면은 정상적일 때는 제가 이 집중을 함에 있어가지고 얼만큼,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게 피해자, 지금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자들이, 그 당시에 참여자들이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게 여기에 집중도가 더 강해지지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헤치면서 이 문제점을 제가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한다? 정경호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판매,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제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 거기 보면 뭐 셀, 이게 꼭 팔아야지만이 팔다라는 단어가 꼭 셀만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이 꼭 상품이어야 하나? 그럼 뭘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만 두 개를 딱 끼워놓고 나서 또 단세포적인 해석과 적용. 뭐, 끝이 없어요. 말의 끝이. 지가 뭔가를 의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한 의문을 던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주장을 해야지요. 어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딴 말만 찌꺼리 났어요. 블록체인 경제 이 책이 그 아내가 썼는데 남편을 저자로 올렸다는 것이 확실한가? 블록체인 경제를 그 사람이 정경호가 이거를 다 독파를 했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꼴값 드는 소리예요. 저도 이거 다 읽지 않았어요. 저는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제 나름대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찾아냈어요. 오늘. 이거를 공동저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와이프가 앞에 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이 뒤에 있어요. 주필이 누군지 알만하지요. 그다음 이 책이 이 책이 정상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뭔가가 운영이 되는 그런 정도였었어요. 이게 꼴값 드는 소리예요.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이, 그죠? 이렇게 안 돌아가지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좀 개념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요. 자,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중요합니까?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피고인들이. 그 다음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있지요. 경찰에서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외 도피 중인 것들도 잡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 정도로 그 이 사법권이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신병 인도라든가 이런 게 못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비슷한 류의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게 있어요. 또 비유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어떠한 평지가 있을 때 또는 뭐 나지막한 산야가 있을 때 요거를 그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건설을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미 건설이 되어 있던 거를 부수고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 다시 짓는 게 쉬울까요? 고속도로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고속도로가 이미 깔려 있었어요. 그거를 다 파대껴내고 다시 재건설을 하는 게 쉬울까요? 처음부터 하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터널이 있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치고 그냥 뭐 이 땅만 고르고 거기에다가 이, 이 집안 자체를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미 건설되어 있던 거를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파트 뭐 고층 빌딩을 하나 시내에 올렸어요. 부실 공사가 됐어요. 뜯어야 돼요. 뜯어내고 건물을 올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올리는 게 쉽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쉬워요. 근데 부실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 그 쓰레기 더미들을 그 다음에 위험천만한 일이죠. 고층 빌딩인데 폭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저앉힌 다음에 그 주변까지 또 다 보호를 해가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양만 쌓았다 이거예요. 이게 감리라는 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감리라는 거를 거쳐가잖아요. 그거를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과 비유적으로
이게 비유를 들자면은 그러한 상태인데 이 건물이 지대로 이 규정을 맞춰가지고 건설이 안 되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거라든가 증인들의 내용, 그 다음에 사실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건설이 되었다. 뭐, 이 공소장이 작성이 되었다.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부실공사 또는 규정에 맞지 않은 공사를 해놓은 거나 이 증거라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4년을 뛰어다녔는데 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학교, 대학교 수료가 아닌 뭐 학위를 받는다거나 수료를 해도 띄엄띄엄이라도 수업에 참여를 하고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한 사람과 3분, 5분 또는 하루 첫 강의만 딸랑 듣고 밖으로 뺄뺄 돌아다니다가 학위 수료라든가 또는 졸업장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 다음에 얘를 기업체에서 니는 대졸, 대학교 수료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채용을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테이킹을 할 줄 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했는 그, 퍼센테이지나, 그 다음에 직접 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재판장이 물었을 때 도움을 받아서 직접 스태킹을 하지 않은 사람이 뭐 7, 80%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저는 전에 들었어요. 7, 80%? 2, 30%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그자는 7, 80%에 속했어요. 2, 30%에 속했어요. 7, 80%에 속한 사람이에요. 뭘 알겠어요. 이게 대표라고 지금까지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법정에 계속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법정에 계속 온 것처럼 이야기한 걸로 저는 전에 들었어요. 언제부터 안 왔느냐? 고소당하고 나서. 아니에요. 방문 판매법 위반. 판매한 게 없어요. 판매할 상품도 없어요. 그거를 집, 뭐고, 그거는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즈를 한 게 뭐가 있냐고. 판매를 한 게 없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팔지 않는다고 이게 해당이 되냐? 뭐, 이게 방문 판매 위반이 아니냐?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망, 착오, 처분 행위. 여기까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은 사기다. 요 이후의 기망 행위는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돼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요 상태 이후예요. 요게 뭐인 거를 이놈들이 업무적으로 신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자산을 여기에 맞게 했어야죠. 그러면 이게 투자라고 하면은 쥐들이 투자를 이것저것 하겠지요. 근데 스테이킹이다. 이것저것 못해요.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자기들이 그 운영에, 그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임을 한 형태 정도 같아요. 그러면 누가 맡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운영을 잘 해라.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투자금처럼 빼쓰는 게 아니다. 투자금을 빼가지고 담보로 쓰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을 끄잡내서 덱스 등에 투자를 하라고 준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고 안 하고가 여기에서 기망행위에 해당이 됐느냐.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망행위가 이전에 있어야 돼요. 사기는. 플랫폼 가격 조정이 22년 2월 26일에 19차에 19번째에 2월 26일 22년도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3월부터 4월, 5월, 3, 4, 5월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갭이 컸으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망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스테이킹을 했고, 추가로 했다. 추가를 한 거는 뭘 보고 한 거예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의 갭을 보고서 들어간 거죠. 이걸 기망을 해서 기망을 통해서 내가 쏘았기 때문에 추가로 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이래 갖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를 보자고요. 놀랬어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정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앱을 중지를 했고 언제 했어요? 처분행위 이후에 한참 후에 그것도 24년도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이었나? 뭐 그때쯤에 이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그 읽을 수 없다. 앱은 존재를 하는데 클릭을 하면은 그런 오류 메시지만 뜨지요. 그게 희망을 예전에 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이자들이 앱 운영을 하는 자로서 앱을 중지를 시켰다. 거기에는 개인의 자산, 피해자들의 자산이 있는 지갑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데 닫았다. 이게 기망이에요? 업무상 배임이에요?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이 덩신들아.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위 주동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2003년 2023년 1월 13일인가 공지에 또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허재백, 이봉. 이름은 허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110회에 걸쳐서 출금을 했대요. 저 새끼는 돈을 다 찾아 썼다. 이게 이 또라이 같은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냐? 호재백이를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110회가 제 스테이킹,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상을 받은 거를 스테이킹 해버리고, 그날 받은 걸 또 스테이킹을 하고, 하루 내가 바빠가지고 이틀치를 한꺼번에 또 스테이킹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테이킹이 막힌 게 언제냐? 얼마 이상의 사람, 5,000불 이상의 사람들은 제 스테이킹을 못해요. 5,000불 미만, 신규 또는 5,000불 미만인 사람들은 제 스테이킹 할 수 있어요. 리밋을 정했지요. 110회를 허재백이는 돈을 다 뺐었다. 돈을 뺐었다는 게 아니죠. 보상받은 거를 또는 나의 자산을 KOK를 빼서 거래소에 가서 팔았다. 그래서 현금을 취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들은 그냥 뺐었다, 돈을. 이런 식이잖아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근데 제 스태킹을 그렇게 한 횟수를 따져보면은 거의 맞아떨어지지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누구를 옹호를 해주고 있냐? 피고인의 글, 피고인 집단의 글을 피해자 대표, 고발자 대표를 향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변호사법 위반.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낼 거예요. 변호사라는 게 내가 법정에서 변호를 직접 그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변호인은 못 살 경우에 누가 해야 돼요? 지가 지 자신을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싼 변호사비를 들이느냐? 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느냐? 기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나를 막아달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게 변호사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직접 단체 고발자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변호사법 위반이냐? 이 덩신 같은 것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을 지금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와가지고, 법원에 와요.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거제에도 오고, 오만 데서 오겠죠. 뭐하러 와요?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법정 안에서 내가 발언권은 없지만은 내가 당사자로서,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세 군데, 판사, 검사, 변호사, 정인, 네 군데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강제성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피고인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쓰거라. 무기징역 딱 때리고. 너는 10년 쓰거라. 거기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헌법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국민은 자유의 권리를 갖잖아요. 근데 자유를 속박을 해버려요. 구속해버려요. 이만한 힘을 가지는 정말 법정을 신성한 법정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듣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정인과 다음 정인과 야박을 까고 있어요. 왜 야박으로 이야기하느냐? 걔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 실제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지 않고 지들이 저처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뭔가를 준비를 해오고 공부를 해오고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증거 자료를 찾고 그 증거 자료 속에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수십 장이 있어요. 수십 장 중에 한 단락이 있을 때 요 부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시간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법정 밖에서 아무리 짓거려 봐야 법정 안에서는 듣지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올렸죠. 저는 다음 정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퇴정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다른 정인이 정언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킨 거죠. 근데 저는 뭐 했어요? 본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저 거기에 법정 바로 앞에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눈 감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한번 걸어갔다가 다리 풀기 위해서 슬렁슬렁 좀 걸어 다녔지만 저보고 활보한다고 표현을 해요. 활보는 막 이런 거예요. 표현도 못해요. 덩신 같은 것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법정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 정언을 하고 있고 판사, 검사, 피고, 대리인 쪽에서 뭘 묻고 정인이 뭘 대답을 했는지 그런 걸 들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들은 게 없는데 뭘 판단을 해요. 덩신 같은 것들이. 저 종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디로만, 머리로만. 그 다음에 교회든 성당이든 뭐 불교든 가가지고 헌금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금 좀 하고 나면은 도와주나요? 덩신 같은 것들이.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시점, 처분, 행위. 우리가 스태킹을 하고 덩신 같은 것들은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하면은 망해도 싸요. 쭉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경찰이 우리 사건을 부송치를 한 이유가 타인의 사무 처리를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임을 또 위임을 받았대요. 저는 신임을 위임받는 경우는 이런 문장은 보다 처음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신임을 기초로 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백스가 뭐예요? 저보고 백스를 읽어봤니 뭐 하는데 백스가 계속 나와요. 다 못 읽어요. 예전에 K 스테디움 좀 나올 때쯤 백스가 나온 거는 제가 머리가 그리 좋지는 못하니까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어요. 100%다 읽은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한글판 보지 않았어요. 영문판 봤어요. 왜? 이게 이 번역기 돌린 것 같아요. 의미가 통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백스를 봤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증거 자료로. 뭘? 21년 6월 11일자 백스에 보면은 현재 피고인 정인으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부사장급들,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 또 하나 앉아있는 사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경영인이라고 돼 있어요. 표현도 CEO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다른 재단 관계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은 용역사, 대표이사 거기에 뭐 몇몇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백스에다 넣을 수 있나요? 넣나요? 이런 덩신 같은 사업을 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이 세상에 있나요? 그럼 뭘 의미해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누구다? 그러면 이 자가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공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공지가 2021년 4월 15일 이전에는 KOK 플레이라는 공지 주체가 적혀 있어요. 4월 15일 이후 첫 공지사항이 저는 4월 15일은 없고 4월 16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케이스,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22년 2월 언제까지 제가 지난번에 도표로 만들어갖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에요. 그 사이에 11월 달쯤에 V3가 나왔지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얘들은 인수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수를 안 했는데 그게 향후의 미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메시지를 누가 스피치했어요? 누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자예요. 메타M으로 바뀌었는데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 메타M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법인은 뭐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 피고인들이에요. 피고인과 그 조직에 옛날 조직에 있던 그 인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타인의 사무 처리자를 누구로 봐야 돼요? 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저를 욕해야 돼요. 경찰을 욕해야 돼요. 이게 당신들이 하는 판단이에요. 다음. 자산 유출이 없대요. 자산 유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경찰한테 그 이야기, 제가 물은 게 그거라고, 첫 번째 물은 게 자산 유출을 자산 유출된 거를 확인했느냐? 했다 이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물었는 게 스태킹 지갑을 찾았느냐? 알았대. 찾았대요. 자산 유출된 게 있더냐? 있대요. 거기까지만 아니까 저는 당연히 자산 유출이
있는 그 두 가지만 해도 이미 그거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뺏었는지 범죄 행위에 대한 행위 태양에 대한 부분이 다 증인들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게 우리 사건이 불송치되던 시점. 저희 사건이 25년 6월 29일에, 9월 29일에 불송치됐어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이 정인들이 쭉 나왔는 내용에서 담보, 가격 방어, 유동성과 가격 방어, 뭐 일방적으로 상급과 유동성 공급이라는 의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게 그냥 유동성 공급이래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직, 직접 신문을 추가로 했죠. 유동성 공급이 도대체 뭐냐? 또 이야기가 쪽팔리는데 보세요. 담보 그 대출 담보를 위해서 홀드 월렛에다가 이드리움을 넣어가지고 줬대요. 50억을 첫 번째 받아갔대요. 토탈 100억, 200억을 대출을 해갔대요. 어떻게 수령해 갔느냐? 계좌 이체를 했느냐? 현금과 수표로 직접 수령해 갔다. 그러면은 그 담보가 최소 150억 그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가 피고인이 정말 150억 정도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콜드월렛에 넣어놨다가 그렇게 줬을까? 아니면은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뭐 몇천 원, 몇만 원 줘가지고 사놨던 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가치를 가진 걸 이제 조금 빼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했느냐. 생각해보라고요, 이 덩신들아. 뭐예요? 투자는 꼴리는 대로 여기도 하고, 뭐, 이게 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그걸 말아먹었다고 하면 끝나요. 투자는 뭐예요? 리스크가 있죠. 뭐에 대한,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시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믿을만한 놈한테 준 거잖아요, 투자자한테. 그렇게 날렸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배임이라고 할 거예요, 사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킹이에요. 뺄 쓸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가격 방어라는 것도 꼴값 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왜? 7달러 정도가 7달러까지 올라가지도 않은 6점 몇, 제 기억은 6.95달러. 이거를 하나로 환산 절대로 하지 마세요. KOK는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지 않고 USDT로만 가격 가치를 계속 보여줘요. USDT는 뭐냐? 결국에 팔으면은 1달러예요. 스테이블 코인. 법적 통화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USDT로, US 달러로 했을 때 제가 본 거는 6.95달러예요. 맥스가. 맥시멈이 이걸 더 올라가지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럼 6.95달러예요. 근데 7달러 미만에서 이렇게 USDT를 뭐 정인한테 줘가지고 피고인이 정인한테 줘서 가격 방어를 언제 하라 그랬느냐. 22년 1월에서 3월이에요. 그때는 6달러에서 7달러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5.5달러, 6달러. 그러면은 이거를 가격 방어를 한다는 명목이
정당해요, 부당해요? 이 등신들아. 어떻게 뺏을, 뭐고, 이 등신들이 지거를 위에다 올려놔놓고 이거를 사도록 했을까요?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도록 이거를 거기다가 마구 투입을 해가지고 가격 방어라는 이름으로 그것만 해줬을까요? 등신이 아닌 이상 그거를 계속 그렇게 뭐 넘줘라고 마구 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매수를 했는 게 누구 걸 가지고서 매수를 했던지를 지갑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돼요? 경찰이 해야죠. 내가 해요?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피고인 직원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경찰이 해야죠. 내가 해요? 니들이 해요? 등신들아. 이만큼 이런 것들이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다. 저를 욕해야 돼요? 경찰을 욕해야 돼요? 피해자로서 이 등신들아. 다 나왔지요. 업무상 배임은 처분 행위가 있은 이후 내 자산이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스테이킹인데 맡겨놓은 이후 이거를 보관 관리 이거지요. 빼쓰는 게 아니지요. 빼쓰는 거는 제가 어제도 비유로 들었잖아요. 은행 직원이 내가 고객 돈을 뭐 몇천억, 뭐 몇백억, 몇십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뭘 줘요? 월급을 받았지요. 근데 내가 싹 뺐었어요. 뭐예요? 내 직무상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쪽이니까 업무상 배임이에요. 횡령이에요. 더 뭘 설명을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담보대출, 상환, 덱스 투자, 가격 방어, 고마운 게 피고 대리인이 1억 개를 이 제역에게 22년 1월부터 3월까지 1억 개 USDT를 줘서 가격 방어를 다른 놈들은 전부 다 5.6에서 5.8달러, 6달러 뭐 익혔는데 피고 대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 줬나 하면은 7달러 미만에서 7달러 미만 6.95달러에서 또 가격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가격 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달러, 7달러 하던 게 3.5달러, 1달러 떨어질 때 뭐 했어요? 그때 그 정도 1억 개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USDT를 가지고서 방어를 하면은 7달러로 방어를 하면은 1억 불 가지고 몇 개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했을 때 한 1,400만 개? 1달러에서 1억 개를 하면은 방어를 하면 몇 개를 하겠어요? 1억 개를 해요. 0.1달러에서 1억 개를 가지고서 가격 방어를 하면 얼마겠어요? 10억 개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등신들하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단톡방에 뭐, 그 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덩신 같은 것들한테 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 덩신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실공사 하는 데에 규정에 맞지 않는 거를 하는 거에 박수 친 것들이에요. 그게 덩신 아니에요? 블록체인 경제. 이거 제가 이 사람 저자가 부부잖아요. 만 건씩 뭐 샀다.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 건이면은 2만 5천 원.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만 건이면은.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 만 건만, 그 사람만 만 건 샀을까요? 7승, 6승, 5승, 4승, 3승. 생각해 보세요. 10만 건이면 얼마예요? 25억 원이에요. 이 등신들아. 이게 이해가 되던가요? 사라고 하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영업 전략으로, 홍보 전략으로, 이런 책을 써냈대. 그 당시까지는 그 사람 이꼴 개혁회였죠.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8억 6천만 원 받았대요. 경찰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 사람. 실제로 KOK가 덩식이 성립이 될 만큼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자기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믿고서 옆에 그 똘마이 같이 둘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우역질이 나요. 제가 너무하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먹으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불쌍해요. 제가 3년 한 7, 8개월을 이 짓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자괴감이 들 때가 없어요. 내가 미쳤나? 이 덩신 같은 놈. 왜 이 지랄하고 요거도 묻고 네가 뭔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아니고 네가 뭐 소위 말하는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하느냐. 꼴값 떠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덩신들 왜 네가 뭐 그런 존재도 아니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자문자답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하셨어요? 나도 피해자니까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대출금 갚아야지. 대출금 이자 갚아야지. 제가 카톡을 올려놓고 보니까 카톡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뜨면서 뭐 이게 세팅이 첫 화면에 보면은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막 올라와요.
빅 싫어요. 뭐 하고 있어요? 해외 가서 사진 찍은 거, 등산 가서 사진 찍은 거, 꽃 구경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이 떠요. 익숙한 얼굴에, 아니, 익숙한 이름의 사람들 사진이 떠요. 그 사람들 거지를 하고 놀고 있을 때 저는 뭐 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상관없이 PC 앞에 이 좋지도 않은 이 이 노트북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범죄를 증명할 자료 찾고, 내용 정리하고, 그거 했잖아요. 나는 아파.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아는 거 없어. 돈도 없어. 그럴 힘도 없어. 나 일해야 돼. 다 그러고 나자빠졌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요? 하나님, 부처님, 제발 이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제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머릿속으로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너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뭘 했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한테 뭘 해달라고 청하면은 내가 뭘 들어주겠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와달라는 기도 소리만 듣고서 도와주느냐? 하나님, 부처님 그렇게 띠리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우리는 가지라고 하죠. 신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란다. 이것 정말 나쁜 놈이네. 나쁜 년이네. 이건 거꾸로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요.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요.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근데 어떻고 저떻고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어떻고 저떻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덩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왜 덩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만 놓고 서로 이야기하면 저 새끼 저거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덩신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지를 그 내용이 그렇게 덩신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덩신하라고 할 만큼의 내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대화는 유익한 거죠. 근데 껍데기만 놓고서 덩신하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지요.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은 뭐예요?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 게 그런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20, 30%가 스테이킹을 직접 했을 거다. 꼴값 드는 소리예요. 저는 2, 3%도 안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럼 2, 3%라고 하면은 몇 프로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97, 8%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1%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80만 명에 1%면 몇 명이에요? 8천 명이 8천 명.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제가 소개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명이다. 80명 중에 스태킹을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두 명이 두 명. 저하고 제 딸요. 제 아내도 못해요. 두 명이라고요, 두 명. 몇 프로예요? 제가 소개한 사람이 적으니까 두 명이라고 이야기 되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00명이 되고 8,000명이 됐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 내가 1성, 2성, 3성, 4성, 5성, 6성, 7성, 8성 중에 뭐 3성, 4성, 5성 이런 사람들도 지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몇 성이 됐어요. 5성이 됐어. 그럼 4성이 시다발이 하는 거지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 것까지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아는 게 뭐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눈 깜빡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뭐 소위 말해 새끼들이 막 치져요. 그래서 2성이 있던 사람이 3성 되고, 4성 되고, 5성 되고, 6성 되고, 7성 되고, 8성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이번에 뭐 성과를 잘했으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너는 오늘 4성, 또 너는 그래서 5성. 이렇게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이 임명을 했느냐? 아니요. 정말 눈물 날라갑니다, 지금. 열받아서. 이 등신들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힘이 되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소수의,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힘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이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고서 이것들이 봐요. 우리 단톡방 82명 지금 줄여가지고 저 포함해서 82명이에요. 그러면 170몇 명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180몇 명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100명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 80명 중에 80명 다 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80명을 제가 다 믿어요? 80명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애시당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몇 분,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7명이 들어가 있어요. 4명을 빼고 나면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 이 사태를 정말 그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은 포기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요. 뭐하러 거기 들어와 있어요?
포기했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가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주관적 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내 생각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객관성을 가졌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가 들었을 때 이게 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제3자가 들었을 때도 저는 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받을 내용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극히 드물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본 숫자 따지면은 누구겠어요? 피해자들이. 근데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한테 줬을 때 한번 보라고 보고 네 판단을 한번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네 의견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뭐 별로 틀린 말 안 하네 라고 할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말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오후 어, 토요일 오후인데 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어, 뭔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의 하나의 희생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하는 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깝깝해들 하시잖아요.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한 번씩 뭐 주기적으로는 아닌데 비주기적으로라도 하는 이야기가 제 말을 100%다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들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판단을 하시라. 이런 정보 제공의 역할이지.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뭐 가르침을 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없으니 제가 일정 부분이라도 전달하면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심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일조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느끼게 하고 싶은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도지요. 이 혼자 싸움을 사실은 지금 싸움은 혼자서 하는 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놓고서 봤을 때 법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좀 덜 힘들게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고갈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어떻게 버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